최근 한 뉴스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이슨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항성이 무려 7개나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즉 우주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바로 옆에 항성을 우주의 댐으로 막을 수 있는 고도의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목적을 알 수 없는 하늘을 나는 원반이 곧 무리를 지어 지구로 날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왜 항성을 덮을까? 과학이나 미래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다이슨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가설상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이슨구란 항성 주위를 덮은 일종의 갑옷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빛이나 열과 같은 항성의 에너지는 자연 조건 하에서는 대부분 쓸모없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행성을 비추거나 따뜻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일 항성을 극에서 극까지 견고한 거대 패널로 뒤덮고 그 패널로 항성의 방사선을 모두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낭비 없이 항성의 전체 에너지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슨구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방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우선 다이슨구에 봉인된 항성은 당연히 자력으로는 빛이나 열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러한 거대 건축물은 거주하고 있는 행성의 주성이 아니라 다른 항성 주위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 인근 항성 주위에 건설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류는 가까운 미래에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가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우주로 내보낸 우주기 중 가장 멀리 도달한 것은 뉴 호라이즌즈인데요. 그것조차도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의 거리에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다이슨구의 두 번째 문제는 물론 자원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질량은 목성과 같은 정도의 질량이 되는데요. 지구 크기의 행성을 분해해서 건축 자재로 만들어도 필요한 양의 3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다이슨구가 있는 근처의 우주 공간으로 파이프라인조차 연결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주 공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몇 광년에 걸친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죠? 다이슨구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건설부터 유용한 활용에 이르기까지는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가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물리학부터 여러 공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식의 분야는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문명이 있다면 우리 문명보다 훨씬 발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데요. 즉, 외계 생명체 탐색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한 스스로의 영향력이나 우주에서의 지명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외계인이 알파 켄타우리 우주공간에서 날아와 태양을 향해 망원경을 겨누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들은 지구의 고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걸까요?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지구의 도시를 판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나 우주탐사선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근처에는 소행성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파 에코도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캐치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외계인의 도래가 2024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24년이었다면 그런 것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다면 태양계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편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우리 조상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구 본체에 접근해서 지표의 상세한 이미지를 고화질로 촬영한 후 거기에 분명한 인공적인 구조물이 찍혀 있는 것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대로 된 항성간 엔진을 개발하지 않는 한 발달되지 않은 문명을 찾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편 다이슨구처럼 멀리서도 알 수 있는 본격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지적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시도하는 건 건전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탑에사 보야지안이 이끄는 연구자 팀입니다. 이 채널에도 있는 태비의 별이라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름을 아실 수도 있겠네요. 태비의 별이란 지구에서 100조짜리 방향 450파세 거리에 있는 KIC 8462852를 말합니다. 이 별은 주기적으로 광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미완성 다이슨구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야지안은 주목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성 옆에 파열된 행성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링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다이슨구라는 설도 아직은 꽤 유력한데요. 어떤 설을 대신하고자 내세운 설에도 결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지적 생명체일까? 단순한 소행성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최근 새로운 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들은 가이아 우주망원경으로 촬영된 은하계 안팎의 많은 항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해 태비의 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항성을 새로 7개 특정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조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앞으로도 비슷한 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단계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잠재적인 다이슨구의 후보로 꼽을 때 대표적인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 이른바 IEEE, 적외선 과잉방사의 존재입니다. 이는 적외선 영역에서 다른 기존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섬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이슨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현재까지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어느 정도 견고하고 단면적인 구조라기보다는 항성을 덮는 큰 위성의 집합체에 가깝다고 합니다. 위성과 위성 사이에 있는 공간은 빛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슨구의 부품 안쪽 표면으로 거울에 몇 번이나 반사되어 바래고 붉은기를 띤 빛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듯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EE를 방사하는 항성은 막 탄생한 아주 젊은 별로 농밀한 원시 행성계 원반에 덮여 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 거죠. 원시 행성계 원반은 대량의 미행성으로 이루어져 이것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여 1인분의 행성이나 위성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미행성으로 이루어진 매우 농밀한 구름은 항성 근처에서는 다이슨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항성의 대부분을 덮어서 빛의 기묘한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인공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인 겁니다. 단, 이 가설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은하계에는 젊은 항성 형성에 충분한 양의 가스와 먼지가 있어 새로운 항성 형성 과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항성에는 역시 행성계 혹은 적어도 원시 행성계 원반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항성 중 갓 태어난 별이 7개밖에 없다니요. 그건 통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연현상에 의한 현상이라는 설은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다이슨구 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이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성 내부에서의 일종의 열핵 프로세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이런 현상이 극히 드물다면 그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러 요인이 겹쳐야 하고 그런 현상이 관찰되는 항성들은 서로 닮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릅니다.
이처럼 은하계에는 다이슨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앞선 문명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설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왜 외계인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접근해오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아직 지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석기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문명을 모르는 노스 센티넬 제도나 아마존 정글에 사는 미접촉 부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접촉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져서 신중하게 조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